안녕하세요. 찰리와 영어 공장의 찰리입니다. 오늘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찍은 비디오가 영어의 품사에 관련된 거였는데요. 품사란 단어의 성격에 따라 묶어놓은 종류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전을 이렇게 피면 단어들이 쭈루룩 나오잖아요. 이 단어를 8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국어는 우리나라 말에는 이 종류를 9개로 나누고요. 영어에는 이 단어를 8개로 나눕니다. 그래서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요. noun, 명사가 있고요. 우리 배웠죠? 명사, 사물의 이름. pronoun, 대명사가 있습니다. 명사를 대신 가리켜주는 말이죠. verb은 동사, 뭐뭐 하다. 이런 애들이 다 동사죠. 그리고 오늘 배울 adjective, 형용사, 그리고 adverb, 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conjunction, 아직 배우진 않았는데 접속사가 있고요. preposition, 전치사, 그리고 interjection, 감탄사, 이렇게 총 8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이 3가지, 감탄사, 전치사, 접속사는 거의 이제 모양만 외우면 크게 문제가 없어서 이 5가지,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게 형용사, 부사가 중요한 게 뭐냐면 나중에 우리가 이제 투부정사 같은 걸 배우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투부정사가 형용사처럼 쓰였다는 걸 의미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형용사가 어떤 단어이고 어떻게 쓰이는지를 아셔야 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오늘은 이 단어 2가지,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운다는 걸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공부하기 전에 이제 알아두셔야 할 점이 우리가 지금 가장 기본적인 기초 문법을 배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떤 말이 나오든 헷갈리실 거예요. 특히 오늘은 뭐 명사를 수식한다, 동사를 수식한다, 형용사를 수식한다라는 말을 할 겁니다. 그래서 수식이가 매우 많이 나요. 하지만 이게 너무 헷갈리더라도 나중에 한번 하고 복습할 때는 이해가 더 잘 되실 거기 때문에 이제 수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구나 그것만 아시고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비교급은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형용사를 부사로 만들고 이런 이제 규칙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어가 바뀌는 이제 규칙들이 나오는데 이 규칙은 그냥 이렇게 바뀌는구나 라고 알고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면 이거는 계속 보다 보면 외워줘요. 많이 보다 보면 이 단어 바뀌는 것들은 이제 저절로 자연적으로 외워지게 됩니다. 네, 형용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형용사와 부사는 우리가 어떻게 말하냐면 꾸며주는 말이라고 해요. 얘가 단독적으로 쓰인다보다는 꾸며주는 단어. 이게 이 아이들의 역할인데요. 형용사의 큰 역할은 첫 번째, 명사를 수식해줍니다. 명사 수식, 그러니까 명사를 꾸며준다는 말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보어 자리에 와서 이게 주어를 꾸며준다,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2가지 말이 모두 헷갈리실 텐데요. 기본적인 문장 여러 가지를 외워두시면 그래도 쉽게 설명이 될 거예요. 명사 수식은 어떤 거냐? 여기 보어 못해냈네요. 예를 들어서 I'm pretty, I'm handsome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여기서는 내가 예쁜이란 단어죠. pretty는 그러니까 나는 예쁘다, 나는 잘생겼다, 잘생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pretty가 아이를 꾸며주는 말이죠. 그리고 handsome도 아이를 꾸며주는 말. 그래서 여기가 보어 자리인데 보어 자리에 이렇게 형용사가 와서 이제 아이를 보충해주는 말로 쓰입니다. 네, 그래서 그냥 I'm pretty, I'm handsome 이런 단어만 그냥 기억을 하시고요. I have a pretty girlfriend. 나는 예쁜 여자친구를 가지고 있다라는 문장입니다. 이랬을 때 이 girlfriend 있죠? 이게 명사입니다. 그래서 pretty가 앞에 붙어서 이 girlfriend를 꾸며준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걸 명사 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pretty girlfriend가 있고요. 밑에 I have a handsome boyfriend 같은 문장입니다. 나는 가지고 있다 잘생긴 남자친구를. 그래서 잘생긴 남자친구를 꾸며주는 말이죠. 이렇게 해서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주고 그리고 보어 자리에 와서 주어를 보충해줍니다. 기억하시고요.
그러면 똑같은 문장 몇 가지를 더 반복 학습해 보겠습니다. I have a new phone. 나는 가지고 있다. 새로운 폰을. 이 폰, 새 폰. 이해되시죠? 그래서 폰을 수식해 주고요. My phone is new. 내 핸드폰은 새 거다. 새로운인데 이제 여기 보호자리 와서 새 거다가 됐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This is a delicious apple. 이제 사과인데 이것은 맛있는 사과이다. This apple is delicious. 이 사과는 맛있다. 이해되셨나요? 이렇게 해서 형용사는 명사 앞에 와서 명사를 꾸며주거나 아니면 이제 보호 자리에 와서 여기 앞에 있는 이제 주어, 이 주어를 이제 보충 설명을 해주는 역할로 쓰입니다. 이건 제가 아주 기본적인 문장만 쓴 거니까 이것만 일단은 개념을 잡고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보호가 뭐지? 보호가 뭐지?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거는 첫 번째 비디오를 다시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제 다음에 투부정사 할 때 한 번 더 이제 문장 성분 같은 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할 텐데 그걸로 그걸로 다시 한번 복습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문제집을 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제 보통 옆에 이렇게 따로 설명이 나온 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이렇게. some, any 같은 애들인데 조금의, 약간의라는 뜻입니다. 뭐 조금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고 넘어갈게요. 이제 같은 뜻인데 some은 긍정문일 때 쓰이고요. any 같은 경우는 부정문이나 의문문일 때 써줍니다. 그래서 버터 좀 있어요? 라고 물어볼 때 is there any butter? 그래서 버터 좀 있어요? any라고 물었습니다. 만약에 버터가 있다라고 긍정문으로 대답할 때는 yes, there is some butter. 그래서 some이 이렇게 왔습니다. No, there isn't any butter. 그래서 여기는 any가 왔죠. 다 같은 조금의, 약간이라는 뜻인데 긍정문일 때는 some, 의문문일 때나 부정문일 때는 any가 왔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다음은 부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ly를 해주는데 어떤 애들은 앞에 있는 글자를 하나 생략을 해서 ly를 붙이고 아니면 y를 뭐 i로 바꿔준 다음에 ly를 붙여주고 이렇게 다르거든요. slow 같은 경우는 그냥 slowly 해서 그냥 ly만 붙이면 됩니다. 그래서 느린, 느리게로 변한 거죠. kind, 친절한 얘도 그냥 kindly ly를 붙여주면 됩니다. 친절하게. happy 같은 경우는 y를 생략하고 illy를 넣습니다. 그래서 happily, 행복함에서 행복하게로 변했고요. easy도 쉬운에서 쉽게 하면 easily 이렇게 변경이 됩니다. 이제 gentle은 상냥한 이란 뜻이죠. 그래서 gentle 같은 경우는 좀 감이 오셨나요? 이를 빼고요. 그냥 l이 끝에 있으니까 gently 이렇게 변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simple, 간단한도 간단하게라고 말하고 싶을 때는 simply. 그다음에 truly 같은 경우는 이를 생략을 하고요. truly, 진실되게 truly로 바꿀 수 있습니다. full 같은 경우는 그냥 l 다음에 y를 넣어주면 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뭐 규칙이 있긴 있지만은 많이 문장을 접하다 보면 저절로 외워지게 되고요. 그리고 영어에는 항상 불규칙한 것들이 있죠. 모양이 안 바뀌는 애들도 있는데요. fast, 빠른도 되고 빨리도 됩니다. 이제 형용사도 되고 부사 같고요. early, 빠른, 이른, 일찍. 그래서 early도 형용사 그리고 부사 모양이 같습니다. 모양이 같은 애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냥 처음부터 부사인 단어들도 있습니다. 뭐 where, very, now, then, here. 이거는 이제 단어를 많이 외우셔서 습득이 되실 거예요. 그러면 이제 부사 역할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사는 형용사가 하는 거 빼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형용사가 아까 어떤 걸 했죠? 크게 명사를 수식을 했어요. 명사를 수식을 했는데 그래서 명사 꾸며주는 거 빼고 일단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대표적으로 어떤 게 있냐면 he walks slowly. 그는 걷는다. 천천히 걷는다. 이 slowly가 walks를 꾸며줍니다. 이거를 동사 수식이라고 해서 동사를 꾸며준다고 해서 동사 수식이라고 그러고요.
This movie is really boring. 이 영화는 지루해. 정말 지루해. 이 boring. 이게 형용사거든요. 우리가 조금 전에 배웠던 형용사입니다. 지루한. 이 형용사를 수식한다고 해서 형용사 수식이라고 말합니다. 이해되셨나요? 그리고 he studied hard. He studied very hard. 그는 공부를 했다. 열심히. 진짜 열심히 했다. 정말로 열심히 했다 할 때 이 열심히를 꾸며준다고 해서 이 hard는 부사입니다. 열심히. 그래서 정말 열심히 해서 이거는 또 다른 부사를 수식했다고 합니다. 네, 다른 부사를 수식을 했고요. 그 다음에 happily he opened the gift. 기쁘게 그는 선물을 열었다라고 했을 때는 이런 거는 문장 전체를 수식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이런 동사 수식을 했다, 형사 수식을 했다, 부사 수식했다 다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와크도 모를 수가 있고 이 보링이라는 단어 자체를 모를 수가 있고 hard라는 단어도 모르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기본적인 문장 자체가 해석이 잘 안 되는 분이시라면 이렇게 뭐 동사를 수식했다, 형사를 수식했다라는 말 자체가 헷갈릴 건데요. 이럴 때는 정답이 없어요. 그냥 이거 공부를 하시고 문장 같은 것들을 많이 본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눈에 딱딱딱 보여요. 그러니까 일단 단어도 많이 외우셔야 되고 그리고 문장 해석도 계속 하신 다음에 다시 돌아오면 이게 부사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실 거예요. 네. 그래서 부사는 형용사가 안 하는 것, 그러니까 형용사가 하는 것만 빼고 다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형용사는 크게 명사를 꾸며주는데 부사는 명사 꾸며준 거 빼고 다 해주는 거죠. 네. 그러면 다음은 빈도부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는 얼마나 자주 있는 것들, 빈도를 물어볼 때 쓰는 애들인데요. 뭐 간단합니다. 이건 그냥 뜻만 보시면 돼요. never는 절대 결코 뭐뭐하지 않다 라는 뜻이죠. 일단 단어예요. 이것들은 다. sometimes는 때때로. 그리고 헤어할 때 항상 이거 많이 가르쳐줍니다. often은 자주, 종종. usually는 뭐 보통. always는 항상. 그래서 뭐 이 빈도는 뭐 이때는 이렇게 써야 돼요. 뭐 그런 게 아니고 일단 이거 외우시면 돼요. 이게 빈도는 이렇게 해서 더 많아지는 거죠. 그래서 never, sometimes, often, usually, always 이렇게 있고요. 자, 이제 빈도부사가 어디에 오는지 위치가 중요한데요. 우리가 동사를 배웠을 때 동사의 종류가 3가지 있다고 했어요.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자, 비동사 있었죠? 그리고 일반 동사가 있었어요. 그리고 조동사가 있습니다. 이거 어떻게 제가 알려드렸냐면 비동사도 정해져 있고 조동사도 정해져 있어요. 그 나머지 다 일반 동사예요. 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가 있는데 이 빈도부사가 비동사와 조동사일 때는 뒤에 오고요. 일반 동사일 때는 앞에 옵니다. 네, 볼게요. I will 하이라이트로 일단 바꿔볼게요. 네, 하이라이트. I will never forget your kindness. will은 조동사예요. 그래서 나는 결코 잊지 않겠다. 당신의 뭐 친절함을 잊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할 때 will never. 그래서 조동사 다음에 빈도부사가 와야 됩니다. 이 위치는 꼭 익혀와야 돼요. 그래서 I never will 하면 틀린 문장인 거죠. 그 다음 she is sometimes rude. 그녀는 때때로 매우 무례합니다. 라는 문장인데요. is도 비동사이기 때문에 이 빈도부사가 뒷자리에 옵니다. 그럼 세 번째 문장 볼까요? He often goes to expensive restaurants. 그는 종종 자주 매우 비싼 레스토랑에 갑니다. 그래서 이때는 he goes often이 아니고 he often goes 했을 때 일반 동사일 때는 빈도부사가 앞에 옵니다. 근데 이것도 나중에 문장을 너무 많이 보다 보면 해석도 많이 하고 하면 he goes often 하면 이상해요. 이상한 걸 알아요. 하지만은 빈도부사를 오늘 딱 처음 보고 바로 옆에 있는 이제 그 문법을 설명하고 그 왼쪽 페이지에서 오른쪽 옆에 있는 문제를 풀면
이게 어색한지 안 어색한지 몰라요. 그래서 문제 틀리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고 아 이건 일반 동사 앞에 와야 돼, 뒤에 와야 돼 하는데 이것도 이제 시간이 지나고 많이 하다 보면 이제 금방 아시는 거예요. 그 다음 We usually take a walk after dinner. 그러니까 take a walk는 이제 관용어근데요. 이제 산책을 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주 산책을 합니다. 저녁을 먹고 나서. 그래서 이 take가 일반 동사이기 때문에 usually 빈도부사가 앞에 옵니다. 이제 마지막 Charlie is always kind to everybody. 찰리는 친절합니다. 모두에게. 항상. 그래서 이 비동사일 때는 이렇게 뒤에 빈도부사가 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빈도부사까지 보았는데요. 아마 제가 이게 추천했던 이런 책들 보면 이 형용사 부사 가르쳐 줄 때 비교급도 같이 가르쳐 주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비디오를 좀 짧게 만들려고 이 비교급은 이제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렇게 복습을 하시고요. 네. 팔품사. 이 개념 중에요. 팔품사 중에서 두 개인 형용사와 부사에 대해서 배워보았습니다. 일단은 이제 이게 단어니까 이 단어가 어떻게 쓰이는지에 대해서 쓰이는 걸 배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다음 비디오에서 보도록 할게요.